오랜만에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짜잔! 부자의 그릇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국에는 사람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어서 돈도 그 그릇만큼 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딱 담겨져 있을 것 같은 제목의 책이 있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고, 읽고 있었다가 어제 우연히 이 책이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면서 꺼내보았는데 정말 단숨에 읽었어요. 저자는 이즈미 마사토라는 일본 사람의 책입니다. 이 저자는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라고 합니다. 미국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있다면 일본에는 이 사람이 있는 걸까요? 네,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소설처럼 진행이 돼요. 원래 은행원이었다가 은행을 사표를 쓰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요식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내는데 결국에는 쫄딱 망해요. 그래서 실업자 신세가 되고 빚이 많고 부인이랑 이혼을 하고 이런 남성이 어떤 공원에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 노인이 말을 걸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은 것 같은데, 그때는 내용 굉장히 재밌다라고는 읽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저희 남편도 작년에 요식업 식당을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있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공감이 가고, 다 정말 우리가 고민했었던 내용이고 지금도 역시 고민했던 내용들이고,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해서 쓴 내용이 아니다, 정말 실제로 해본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이번 읽을 때는 진짜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읽혔는데,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보니까 이 안에 있었던 그 실패한 사람이 바로 이 저자의 과거의 실패 경험담이라고 하네요. 어쩐지 정말 현실성 있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다 실려져 있습니다. 우선 그 망한 사람,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그냥 가상의 인물로 진행이 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노인의 이야기가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 이번에 조금 되게 재밌게 읽은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흔히 사람들이 저 상품보다 이 상품이 더 뛰어나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실패의 경험이 나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이나 자동차처럼 이렇게 큰 물건일수록 기능을 우선시해서 선택을 하게 된대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들은 가치 이상의 가격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는데 2년이 지나면 중고나 구형이 돼서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2년 정도 된 중고 자동차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구매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면서도 지금 돈을 더 지불하는 쪽을 택한대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 돈을 더 지불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돈을 더 지불함으로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재밌었고, 결국에는 각자의 그릇만큼 돈이 담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타고난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그릇이 얼마나 크기일까? 작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좀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돈을 다루는 능력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 네, 희망적인 이야기죠. 사람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그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미국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을 예를 들기도 하고, 복권 당첨자들을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그릇에 넘치는 그런 수입을 딱 받아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결국엔 자기 그릇에 맞춰서 돈이 빠져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완전히 없다가 또 막 많이 생겼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의 이 삶의 모습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나 뭐 저의 모습도 지금 현재 저의 그릇에 돈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하는 영수증이나 뭐 카드 영수증 이런 것들을 한 달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먹고 뭐 이러는 되게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돈이 사람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저 역시도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 카드 내역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대화를 한번 안 나눠봤어도 이 사람이 대충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은지 그런 게 진짜 감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나는 어떤 모습이지 이러면서 약간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생각을 스스로 돈이 거울이라니까요.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나름은요. 그리고 여기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용 부분인데요. 돈은 믿음으로부터 생긴다. 돈은 믿음으로부터 생긴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거는 의미하는 것은 나의 신용이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믿었으니까 믿은 만큼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게 은행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 사람이든 그것은 이제 과거에 화폐가 생긴 그 역사에 비춰서도 그 말이 맞다. 우리도 예전에 서로 믿고 교환하고 물건으로 원래 물건을 교환을 하다가 이제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물건이 너무 불편하니까 조금 작게 금화로 동전을 만들어서 쓰다가 또 그것도 너무 이제 양이 많아지면 무거우니까 이제 종이에 써서 언제까지 돈을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신용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화폐의 초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금리가 있잖아요. 금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금리는 남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당신의 통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신용이 낮으면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이 좋으면 금리가 낮아지는 건 알지만 뭐 어찌됐건 이거를 굉장히 좀 재미나게 푼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바로 금리다. 이런 이야기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결국에는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해야 한다.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아닌데 남이 아닌데요. 은행에서 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서 받았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은행 돈도 누군가가 예금을 해서 그거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남으로부터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신용도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말 갈수록 재테크나 경매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정말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점점점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투자 상품, 스킬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하면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는 결국에는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구나. 어떻게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신용도는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인격까지 나왔습니다. 재테크를 하는데요. 근데 뭐 재테크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릇에 관한 이야기니까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 뭐 인격을 수양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제
이 사람이 요식업을 하는데 주먹밥 식당을 내요. 돈을 투자를 해서. 근데 그 가게를 구하고 막 재료 해갖고 레시피 개발하고 또 손님 막 첫 손님 만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저희 정말 남편이 개업하기 위해서 둘이 고민하고 뭐 남편이 되게 레시피 연구하고 이런 거랑 굉장히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고, 사업적으로도 저는 사실 많이 배웠어요. 다 이번에 읽을 때는 사업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뭔가 와닿으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거든요. 그 주먹밥 가게가. 그래서 그 노인이 물어봐요. 왜 망했다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빚 때문이다. 결국에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빚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접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개인이 파산하는 원인을 빚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정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자, 집값에 투자하지 마시고 현금 흐름에 투자하시라고 제가 항상. 그러면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오르면 올라서 좋은 거고 내려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여유가 생긴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결국엔 이 책에서도 현금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또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굉장히 매출이 크고 막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이 나가니까 재무제표 보면은 막 자산도 막 많고, 물론 부채도 많지만 뭐 매출도 굉장히 크고 막 이런 괜찮은 회사가 있는데, 부도가 나는 게 돌아오는 어음을 처리를 못해서 그냥 나요. 그럼 생각하면 사실은 이 자산도 다 팔고 뭐 하고 하면 충분한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자산이 지금 막 만들어져 있고 여기 이만한 게 있는데, 이 작은 뭔가의 현금 흐름이 딱 막혀버려서 이 큰 게 무너진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공감하고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수중에 돈이 없어지면 파산을 한다. 네, 빚이 많아서가 상관이 아니라, 빚이 많아서가 아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돈이나 빚이나 금리, 뭐 신용, 뭐 여러 가지 그런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일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뭐 금리 하면, 검색을 하면 금리는 따따따당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딱 정의 내리는 그걸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되게 딱 금리는 사람들이 너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게 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모든 단어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 그러면서 약간 그 재테크에 관련된 개념들의 이해 폭이 좀 확장되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는 지금 빚이 많이 있어서 절망적이다. 나이도 먹었고 앞으로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막 좀 되게 좌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의 그릇이 경험을 통해서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경험이 굉장히 잘했다. 돈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저절로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이 모이고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1억 원이 모이게 된다. 그러니까 너가 그릇만 갖고 있으면 앞으로 다시 재기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왜 돈이 사람 누군가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 금액에 어울리는 사람에게 준답니다. 네, 그것을 분별하고 가치를 보는 눈이 있대요. 그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그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알아보고,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뭐든 투자하는 어떤 대상이든 이렇게
돈을 쓰지만 보통 가난한 자들은 그냥 순간에 내가 갖고 싶다. 뭐 어떤 그리고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게 뻔한 것들 그런 것에 그냥 교환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사업에 망하고 실직해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 나타난 그 노인은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사실 이 스토리의 전체의 뭐 전개나 내용은 이런 개념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소설 형식을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인물이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이미 많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은 또 스스로의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 오늘 저도 지금 2번째 읽었는데 오늘 읽는 게 훨씬 더 재밌었네요. 네, 한 2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조금 얇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빠이빠이 하고 있어 얘. 일로 와봐. 오랜만이네. 인사해. 일로. 까꿍. 강아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합니다. 이제 빠빠이도 해보고. 와. 제가 머리를 이렇게 진짜로 잘라놔가지고 강아. 응? 여기 나오고 싶었어요? 아. 강아 이제 그러면 뽀뽀 해줘봐. 빠빠. 뽀뽀. 아이 사랑해요. 자 안녕히 가세요. 아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어.